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매주 그 월요일과 수요일이 되면은 저희들 줌으로 화상 수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상 수련 하러 나와가지고 이제 수련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잠시 이제 명상해가지고 내공을 쌓은 다음에 이제 수련을 하는데, 오늘은 한참 그 내공하면서 수련하는 중에 상당히 재밌는 상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제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점법입니다. 점의 세계. 지금 이제 통상 이 대한민국의 이 점을 보는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무속인들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공작적이든 또는 그냥 자기 재미로 하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네요. 그래 이제 어느 누구 사주 명리를 보고, 또 어떤 무속인은 신점을 보고 누가 되겠다, 이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길래, 저희 그 도의세계에서는 점을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점이 나오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우리가 뭐 주역, 이제 기록에 된 것은 이제 주역 때부터 이제 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주역을 만든 사람들이 그 태호 복희가 하도 낙서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진시황의 그 분서경유 사건 때도 이 주역책만큼은 점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사르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우리 북방 유라시아 민족이 종교의 시발점인 바이칼과 홉스콜 호수 근처에 있는 샤먼들의 집단은 결국 그들의 주요 업무는 점의 세계였죠.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은 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 예측은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래는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는 미래는 가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현재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미래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를 모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점을 어떻게 치는 걸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역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아주 칼융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제자, 심리학을 프로이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칼융이 주역이란 책을 변화의 서란 이름으로 서양에 소개를 할 때 그 앞에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아주 이렇게까지 잘 설명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도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자연의 변화를 갖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필수 전제 조건이 의식의 모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의식의 모화 작업이 뭔 소린가 하면은 텅 비우고 닦아내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도인이 되라는 소리죠. 그래서 덕지 다도 붙어 있는 생각 에너지의
그 안쪽을 사심을 없애고 각종 재화를 없애고 그대로 탁탁 썰어내고 닦아내서 거울같이 만든 상태가 되면은 그게 비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렇게 거울같이 다 닦아낸다고 해서 그대로 다 비칠까요? 또 다른 한 가지, 미래가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 도수련자들은 모든 미래는 지금의 발자국이 다음 발자국을 선택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미래는 만들어 간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점을 칠 때는 의식의 무화 작업이 된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에서 한 달, 석 달, 1년 후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데 멀수록 안 맞죠. 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내 선택이 그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한 계단 올라간 것이 내일 계단 올라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신점을 본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애기 동자가 말씀하셨다. 우리 뭐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이 무속인들의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리는 뭐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 기운이 먼저 바뀌면 석 달 후에 땅 기운이 바뀌고 또 석 달 후에 사람이 바뀐다. 천과 지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천지가 사람의 기운을 바꾼다. 그 땅 기운을 풍수라 그러고 하늘 기운을 천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끼워 맞춰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사주팔자 보는 것도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근데 참 용하게 잘 맞춘다 그러죠.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근데 이게 8글자라고 하는 게 하늘 기운은 10개로 돌아가고 땅 기운은 12개로 돌아간다. 그래 천간과 지지라 그러거든요. 그 천지는 10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그 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나가고 땅 기운이 자축인묘로 나가고 하늘 기운은 이제 갑을병정으로 나가잖아요. 이것들을 5가지 오행의 기운으로서 움직여 가지고 서로 조립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명리학입니다. 그나마 명리는 운명의 이치라 그래 가지고 이제 학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동양 고전으로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론적인 관점에서는 아니거든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내면의 에너지의 깊은 신성은 삶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헤쳐나가기 때문에 명예의 프로그램, 이거 명리라 그러잖아요. 운명의 이치라고 하는 게 명예의 프로그램인데 명예의 프로그램을 짜진 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많이 짠 대로 간다면은 명이 내 주인이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세상에 왜 태어났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운명의 프로그램들은 절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명리학자들은 운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운이냐 소운이냐 그래서 기운이냐 이런 식으로 기운을 넣어서 운이 좋으면 올라간다. 문재인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사주는 아닌데 운이 좋아서 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해석 학문이지 정해진 운명 결정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잡도사들한테 감히 고하건대 사주 명리 풍수 또는 그리고 신점을 보는 우리 무속인들에게 또 감히 고하건대 그런 잡도를 가지고 인간을 이리저리 재단하지 마시고 당신들도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어떤 현상계의 실제를 창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그 현상대로 끌려갑니다. 더군다나 명리를 완전히 믿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무한한 창조성의 자유적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가 가둬놓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은 이순신 장군도 점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황제든지 옛날 다 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를 확신하는 수단으로는 썼지만은 그 확신을 하면은 그 실제가 창조가 되거든요. 그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점은 권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그 운명대로 움직인다는 식으로 점은 전혀 볼 거 없습니다. 허튼 짓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요 근래 들어 유튜브에 이거 얼마나 그 많은 무속인과 사주 명리 팔자 학자들이 마치 제때를 맞는 같이 설치길래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작적인 차원도 있고, 또 대선 후보군들이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론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를 가진 후보군이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랑과 뜻을 같이 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바꾸어 가지고 인간의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믿음과 의지의 영역이란 겁니다. 점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이 생일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김건희 씨의 그 사주가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될 것이다. 어느 무속인들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가 될 것이다. 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최재형이가 한 천운을 타고났다. 구구 각각 천방지축 난리 야단 법석인데 큰 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잡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신점 무속인 당신이 모시는 할아버지나 애기 동자는 당신이 만든 겁니다. 그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을 훤히 뚫어보고 정해진 미래를 보고 이야기한다고요? No. 어떤 인간이든지 당신이든 나든 내 내면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무한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 창조의 권능을 내가 믿음을 어떤 속으로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자기 행동이 결정되고 의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장기알 가지고 점을 쳤거든요. 그리고 점 딱 치가지고 점괘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딱 넣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옛날 황제나 옛날 왕들도요, 성리와 도사를 옆에 두고 내일 전쟁을 하고자 한다. 저쪽 애하고 붙고자 한다. 자, 점을 한번 쳐보라. 그 주역점 치는 사람, 거북 등껍질로 점 치는 사람, 사슴 껍데기에 그려진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 별별 게 점을 다 쳤는데, 그 치고 왕은 내심으로는 전쟁을 하고 싶으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 하고 싶을 때 해도 됩니다 하는 점괘가 나오면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기거든요. 믿음과 확신이 현재를 창조를 합니다. 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주체가 누구인데? 나라고 하는 무한 에너지의 영역이거든요. 그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점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대선판에 제철이 돌아와가지고 장사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는 먹고 사는 방법이니까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큰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잡도에 휘둘리지 말고 그 잡도사의 말에 휘둘리는 자기 자신도 어리석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저를 그들과 같은 레벨에, 같은 등가에 놓는다면 이 말이 별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큰 공부를 해보고 깊은 곳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주, 관상, 명리, 풍수, 무속 한등으로 저는 합합니다. 도는 도대, 잡도이다. 그 잡도사들의 말에는 절대 휘둘리지면 안 된다. 잡도사를 평가하는 말이 선무당이고 반풍수입니다. 선무당 사람 잡고 반풍수 집안 망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